여러분의 투자 상승에 접속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11시 주식원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오늘도 주식원에서는 멘토님과 함께하면서 개별 이슈에 대한 대응 전략을 들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식원에는 급등주 AI 포착 종목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AI 시스템이 선별한 종목에 대해 멘토님의 의견 들어보면서 시장 점검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11시 주식원 출발해 보겠습니다. 간밤에 미국에서는 ASML이 예정보다 빠르게 실적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 실적이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반도체 전반에 악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 넘게 하락을 했고요. 계속해서 신고가 경신했던 엔비디아도 4% 넘는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현재 국내 증시, 이런 뉴욕 증시에서의 흐름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 모습인데 자세한 상황 어떻게 되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현재 양 시장 파란불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지수 낙폭을 조금은 만회하나 싶기는 하지만 여전히 0.77% 정도 하락하면서 2614선에서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크게 밀리고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0.71% 하락하면서 768선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양 시장에 개인만이 물량을 담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오고 있죠.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4천억 원 넘게 또 물량을 덜어내면서 시장에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다라는 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별 움직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파랗게 물들어 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만이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포드와 상용차 배터리 공급 계약 소식이 있었죠. 이 소식으로 홀로 빨간불 켜고 있는 모습이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주가가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알테오젠이 지금 살짝 빨간불로 돌아서는 모습이고 전반적으로는 파란 가운데 휴젤만이 4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메디톡스와의 분쟁에서 승소 소식이 있었죠. 계속해서 상승 흐름 이어진다라는 것도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장이 왜 이렇게 영향을 받고 있는지 더 자세한 얘기는 멘토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민푸른 멘토님 나오셨습니다. 멘토님 어서 오세요. 언제쯤 우리 멘토님과 활기찬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지 푸름의 저주가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자, 오늘 시장은 우리가 어떻게 좀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자, 오늘 시장이 이렇다고 해서 좌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이제 시작이니까요. 자, 지금 시장은 사실 뭐 처음부터 제가 아침부터 되게 안 좋은 소리 해서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을 말씀드리면 조정장이 올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왜냐하면 일단 미국 증시 자체가 굉장히 고점 부근이에요. 왜냐하면 저점 대비 이제 평균적으로 미국 증시가 한 17배 정도가 평균적으로 유지가 되는데 그동안 그 가장 높게 이제 달성을 했던 게 19배였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 증시는 22배예요. 굉장히 높은 고점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하락할 일밖에 조정받을 일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락한다고 해서 뭐 저점을 깨거나 뭐 이럴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이제 충분한 상승을 이뤘기 때문에 조정이 조금 필요한 단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미국 증시가 이제 조정을 받게 되면 당연히 우리 증시에도 좀 영향을 미치겠죠. 미국 증시 기침하면 우리나라 어떻게 되나요? 감기 걸리고 몸살 걸리죠. 그래서 그 정도는 조금 각오를 하셔야 돼요. 대신 증시가 빠진다고 해서 주식이 안 가냐? 그것도 아니죠. 그냥 주도 섹터가 바뀐다 정도로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그동안은 조정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실적 개선이 좀 상승 동력이었어요. 증시에서. 그래서 저 회사가 돈을 잘 번다더라. 저 회사가 수주를 받았다더라. 이런 소식이 조금 호재로 작용을 했다면 지금은 그런 소식보다는 실적 개선이 없던 지금까지 시장에서 쳐다보지 않았던 섹터들이 이제 부흥을 하는 시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때 굉장히 강한 장세를 보였죠. 그때 갔던 섹터들과 하락장, 코로나 딱 끝나고 나서부터 이제 테이퍼링 시작하면서 하락장이 이제 나왔었는데 하락장에서 가장 강했던 건 뭐였어요? 기억나시나요? 2차 전지였어요. 2차 전지, 거기다가 친환경 에너지, 요게 조금 강세를 보였는데 지금 그 시점이거든요. 주식시장이 역사는 반복됩니다. 항상 우리가 주식을 볼 때 차트를 보는 이유는요. 과거의 데이터를 반복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증시가 빠진다고 해서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종목 체인지를 할 때고 포트폴리오를 변경할 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약바이오는 이미 지금 한 8월 이후부터 이제 좀 시장의 주도 섹터로 이제 자리 잡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추가되는 게 이제 친환경 에너지와 2차 전지로 저는 이제 보고 있는데요. 일단 전일 뉴욕 마감 시황 조금 얘기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일에 미국 증시가 왜 이렇게 빠졌냐? 뭐 ASML 뭐 실적 쇼크? ASML이라는 회사가 어제 실적 발표 날이 아니었어요. 근데 왜 실적 쇼크가 일어났냐면 홈페이지에 직원의 실수로 아주 잠깐 그 실적 발표 보고서가 올라왔답니다. 그것 때문에 갑자기 급락을 했는데 저도 어제 미증시를 보고 있었거든요. 한 3, 40분간을 시가 근처에서 굉장히 횡보를 하다가 갑자기 급락세를 보여서 저도 뭐지 했었어요.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실적 발표 공식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잠깐 올라왔어요. 네. 그것 때문에 이렇게 급락이 이루어진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겠냐고요. 와, 진짜 이게 그래서 어쨌든 저쨌든 요런 것 때문에 이제 급락세를 보였는데, 요게 그렇다고 해서 계속 이어질까? 이건 조금 다르다고 봐야 돼요. 오늘 이제 미국장 개장하기 전에 TSMC 실적 발표가 있거든요. 근데 얘네는 원래 한 달에 한 번씩 발표를 해요. 물론 얘는 엔비디아향 회사입니다. 그리고 ASML 같은 경우에는 인텔이랑 삼성 이제 주 거래처예요. 그래서 조금 안 좋은 회사들끼리 이렇게 묶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상황이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이렇다고 해서 AI가 다 약세냐? 아니죠. 지금 AI는 지금 시작입니다. 요 AI에 관련된 거는 조금 이따가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네, 현재 미 증시를 놓고 본다면 고점 부근에 있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겠냐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미 증시가 조정을 받는다면 국내 증시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거나 더 큰 하락을 보일 가능성까지도 열어둬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소외감을 느끼던 섹터가 고개를 들 가능성도 있다는 것도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시장 안에서도 AI는 지금부터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펴볼 만한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치열해지는 빅테크 AI 에너지원 확보전이라는 내용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 반도체가 크게 밀리고는 있지만 여전히 큰 틀 안에서는 AI 열풍은 진행 중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확대 등으로 전력 수요가 늘어나면서 빅테크 기업들의 원전 계약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멘토님, 이 아마존, MS에 이어서 이번에는 구글까지 SMR 기업과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움직임이 계속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해봐야 될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왜냐하면 지금 이 구글이 이제 SMR 기업하고 계약을 한 이유가 뭐겠어요, 결국엔? 전력입니다. 우리가 그 전에 이제 구리 가격이 굉장히 급등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노후 전력망을 이제 교체 시점이라고 해서 이제 전선 관련주, 전력 관련주들이 굉장히 이제 좀 시장에서 이슈를 받았는데, 결국엔 AI 데이터 센터가 일반 데이터 센터에 비해서 이 용량이 20배 넘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선 갖고는 부족한 거예요. 기존에 있던 전력 갖고는 안 되니까, 그러면 이거 더 큰 어떤 에너지를 좀 낼 수 있는 더 큰 연료 탱크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고, 거기다가 지금 이제 시대에 역행하는 석화를 뭐 화석 연료를 쓸 수 없는 시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원전으로 다시 탈원전을 폐기하고 다시 원전으로 돌아가는데, 원전이 짓는데 정말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돈도 굉장히 많이 들죠. 원전 기업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경쟁력을 갖춘 게, 그렇게 오래 걸리는데도 우리나라 사람 특징 뭐예요? 빨리빨리. 요것 때문에 외국에서 굉장히 선호해요. 어떤 건설이나 무언가를 짓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시간적으로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췄는데, 이 원전이 너무 크고 오래 걸리니 소형 원전인 SMR을 이제 여기에 이렇게 집중을 하는 겁니다. SMR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집을 만들 때 어떻게 해요? 뭐 벽돌 나르고 시멘트 나르고 해서 이제 이 대지를 다져서 막 뭐 수도시설 막 이렇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SMR 같은 경우에는 공장에서 다 만들어 옵니다. 오. 뭐 예를 들어 집을 만들어 온다. 네. 뭐가 제일 먼저 필요할까요? 집을 만든다. 만들 때? 글쎄요, 벽돌? 뭐 아래 주춧돌이든 뭔가 이런 게 필요하겠죠. 뭐 네. 기둥 이런 거.
보통은 와서 만드는데 얘네들은 다 만들어 와서 조립만 해요. 아, 조립식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그렇죠. 걸까요? 조립식. 왜 조립식 주택 아세요? 네, 알죠, 알죠. 조립식 주택 주문하면 다음날 배송처럼 이렇게 오잖아요. 진짜 이렇게 와요. 바로 다음날 와요. 오. 10,000원대로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굉장히 간편하고 작게 상용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췄는데 이 소형 원자료가 또 용량이 또 작다 보니까 그렇게 크진 않아요. 대신 얘네들을 대량으로 묶어서 이제 그 큰 원전이랑 비슷하게 발전 용량을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지금 뭐 사실 지금뿐만이 아니죠. 옛날에 2년 전에 이제 그 친환경 에너지가 뜨면서 그때에도 SMR이 입에 안 붙네요, 이게. 소형 원자로가 이제 이렇게 인기가 있었었는데 지금 다시 또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시장이 조정을 받기 시작하면요. 그동안 실적이 안 좋았던 기업에 관심이 쏠려요. 첫 번째로. 거기다가 그 기전이 그 정도까지 태양이나 풍력이나 어떤 이런 친환경 에너지들이 그동안 실적을 많이 못 냈단 말이에요. 한창 냈었지. 수주는 받았죠. 근데 그 수주가 이제 결과로 내 성적표로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래서 그 사이클이 돌아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편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SMR 같은 경우가 이제 다시 시장에서 조금 불이 붙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우리 시장에서도 지금 원전 관련주 가나요? 아유, 시장 이기는 종목은 없습니다. 없어요. 시장이 굉장히 약세이기 때문에 갈 수 있는 종목들도 못 간다고 보시면 되고,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일단 지켜보죠. 이 하락장이 내일도 지속돼? 그러면 내일 주셔야지 하는 마음으로 일단은 지켜보는 입장을 취하셔야 됩니다. 지금 오늘 조정이네? 좀 싸졌는데 바로 살까? 이거는 저는 이제 비추천드려요. 왜냐면 일단 다음 주에 또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그때를 좀 대비해서 이번 주 이렇게 조금 보시다가 이제 조금 오를다 싶을 때 이제 그때에 진입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네, 지금이 뭐 주워 담기에는 적절한 시기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AI 열풍이 불면서 원전을 통해 전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없다고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에도 우리가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으면 좋을지 이 부분에 관심이 쏠릴 것 같습니다. 자, 멘토님 그렇다면 지켜보기는 하지만 어떤 종목들을 조금 관심 종목으로 담아두고 보는 게 좋을까요? 저는 그 제2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처럼 네. 약간 그 에너지 기업 중에서 좀 이제 그 대장으로 설 만한 기업을 네. 두산 에너빌리티를 좀 오. 꼽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방산이 그 전까지는 대장이 딱히 없었어요. 그러다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은 대장이 됐죠. 그럼 지금 에너지 기업 중에 대장이 누군가요? 애매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꽤 있어요. 큰 에너지 기업들이.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대장주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그 대장주가 될 수 있는 기업.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좀 가장 높게 좀 꼽고 있는데 이 기업 돈 잘 벌죠. 당연히 잘 벌어요. 근데 시장에서 지금 이슈 받고 있죠. SMR 이제 이슈 생기기 시작했어요. 과연 이걸로 끝날까요? 해리스 부통령이 만약에 된다면 다시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하면서 추가적인 연속적인 이슈로 호재로 작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트럼프가 된다 한들 결국에는 처음에는 1차 에너지를 하지만 시대의 흐름을 역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에너지 기업도 대장주가 분명히 나올 거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가 엉덩이가 크잖아요. 시총이 12조가 넘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이 이제 제2의 삼성전자처럼 좀 이렇게 좀 묵직하게 좀 오래 들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삼성전자가 뜨기 시작하기 전까지, 삼성전자가 부활하기 전까지 이쪽 섹터가 더 강할 겁니다. 제약바이오와 에너지 쪽. 그래서 에너지 쪽 꼭 보시길 바래요. 그래서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를 조금 말씀드리면 최근에 수급이 좀 들어와 있어요. 이게 좀 작죠. 제가 크게 확대해 드릴게요. 이게 지금 이 외인하고 기관이
이 10월 7일 한 약 일주일 전부터 지금 연속적으로 순매수가 들어와 있거든요. 기관도 여전히 누적 순매수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지금 기관하고 외인이 동반으로 이제 순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체크를 할 수 있고 그만큼 개인이 많이 물량을 덜어낸 거겠죠. 그 이유가 이제 뭐 차익 실현 매물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지금 나쁘지 않아요. 지금 그 뭐 고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거 더 빠지는 거 아니야라는 식의 하락 추세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강세예요. 사실 오늘 같은 장세에서 3% 이상 이렇게 빨간불을 내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괜찮게 보고 있고 만약에 나 이거 신규 진입하고 싶은데 이거 지금 사도 되나요? 짧게 보시는 분들은 답답하실 거예요. 시총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느리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좀 긴 호흡을 가지고 이제 접근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권유 드리는 쪽입니다. 뭐 SMR은 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에너지 안에서 대장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해리스 관련해서도 재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요. 또 미래 산업 측면에서 봤을 때도 결국에는 에너지는 주목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안에서 외인과 기관의 지속적인 순매수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주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이번에는 위고비와 관련해서 비만 치료제 테마를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고비의 주문 접수가 어제부터 시작이 됐죠. 초반에는 관련주들에게서 매물 출회가 잠깐 나오기는 했었는데 서버가 다운이 됐다, 대란 조짐이 나타난다 이런 소식들이 전해져 오면서 관련주들의 주가 다시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멘토님 본격적으로 출시가 되면 팔아야지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계속 가져가는 전략도 괜찮을까요? 괜찮죠. 오. 괜찮아요. 이게 왜냐면 위고비 이슈라고 딱 위고비에만 한정해서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위고비가 시작이에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이거 세론 현상 나온다. 이게 재료 이제 소멸이다. 이제 호재성 소멸이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많이 하셨을 텐데 물론 저도 조금 긴장 갖고 보세요. 만약에 그날 딱 출시하는 15일 날 급락세가 난다? 그때 던지세요. 라고 저도 말씀 많이 드렸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일단 들고 가보세요. 라고 저는 좀 더 긍정적인 전망이었거든요. 그 이유가 왜냐면 일단 위고비가 우리나라 출시 전부터 외국에서 빵 터졌어요. 이미 1분기에서 막 무슨 조 단위의 뭐 매출 전망 막 이런 게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호재가 많이 터진 상황에서 우리나라 딱 출시하자마자 1시간 만에 서버 다운됐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왜 위고비가 끝이 아니냐면 위고비가 지금 시작인데 그 반대편에 있는 경쟁사가 누구예요? 일리아 릴리가 있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 설명하면 위고비는 덴마크 거고 그다음에 이 경쟁사로 미국의 그 비만 치료제가 있어요. 근데 미국의 비만 치료제가 이제 젯바운드가 마운자로라고 있는데 얘가 원래 출시 날짜가 있었는데 위고비가 너무 흥행을 하니까 땡길 전망이 굉장히 좀 강하게 좀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경쟁력이 이제 좀 있는 왜냐하면 위고비보다 더 업그레이드 된다는 얘기가 많아요. 이 펩트론이라는 회사랑 같이 이렇게 기술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예를 들어 위고비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저 자세하게 모릅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맞아야 효과가 있다라는 게 있다면 이 젯바운드, 마운자로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만 맞아도 되거든요. 그게 바로 펩트론의 기술 계약을 같이 한 이제 또 새로운 비만 치료제입니다. 만약에 내가 위고비 나오자마자 나는 신청을 했어. 그래서 이번 달 말에 나는 그걸 맞을 수 있어. 근데 한 몇 달 뒤에 마운자로가 나왔네? 근데 그거는 매주 안 맞아도 된다네? 한 달에 한 번만 맞아도 된다네? 나는 이거 맞지. 대부분 그러지 않겠어요? 맞으실 의향이 있으실까요? 저 맞고 싶어요. 신랑이 반대를 많이 해가지고 그러긴 한데 저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예약을 못 하잖아요. 네. 맞고 싶으세요? 저는 약간 부작용에 대한 걱정도 있어서 그죠. 다른 사람들이 맞는 걸 보고 저도 그렇습니다. 부작용이 현저히 작다거나 하지만 네. 만약에 부작용 없다 그러면 그러면 병원으로 바로 가서 한번 언제쯤 예약을 할 수 있을지 알아보지 않을까요? 그죠?
아니 대부분 여성들이라면 이 비만 치료제가 사실 이제 미용의 목적으로 쓰라고 비급여로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프지 않은 사람들도 그냥 나 살 빼고 싶으면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들도 와 이거 돈 엄청 벌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위고비뿐만이 아니라 이 다음에 이제 일리아 릴리의 이제 젯바운드가 나온다면 또 추가적인 또 이제 상승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비만 치료제 테마 안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관련주들의 흐름이 시세 분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 테마, 위고비가 다가 아니겠죠.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위고비가 또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된다면 경쟁 제품인 마운자로도 출시를 자꾸자꾸 앞당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을 우리가 이 시점에서 눈여겨봐야 할지 또 궁금해지시겠죠. 자, 지금 상황에서 살펴볼 수 있는 관련주들은 그럼 어떤 게 있을까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사실 제약바이오가 지금 굉장히 강해서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은 다 좋아요. 네. 다 좋은데 저는 딱 두 가지 꼽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펩트론이랑 두 번째가 블루엠텍입니다. 이 블루엠텍이 한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지금 이거 막 달리고 있는데 이거 진입해도 되나요? 차트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거 막 달리고 있는데 이거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거 접근해도 되나요? 이거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 보유자의 영역 아니에요? 요때 한번 기회가 있었어요, 요때. 예, 이렇게 좀 2만 원대로 떨어졌었는데 이 이유가 뭐냐면 블루엠텍이 임원진이 갑자기 자기 보유 주식을 좀 대량 이제 매도한다는 이슈 때문에 급락세를 보였는데 요때 잡으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좋죠. 안 파셔도 돼요. 차익 실현 아직 안 하셔도 됩니다. 블루엠텍이 왜 그러냐면 위고비를 유통하는 회사예요. 지금 60% 정도 배정을 받았고요. 지금 기존의 삭센다도 얘가 유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삭센다 매출이 400억이거든요. 위고비가 800억 이상이 나올 거란 전망이 있어서 아주 저는 이제 위고비 관련주로 이제 블루엠텍을 보고 있습니다. 네,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종목들이 정말 많지만 그중에서도 꼭 꼽으라고 한다면 두 가지를 꼽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는 펩트론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장에서도 시세가 크게 나왔었던 블루엠텍이 되겠습니다. 비만 치료제 아직까지 눈여겨보고 계신 분들, 이제 신규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 종목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의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11시 주식원에는 급등주 AI 포착 종목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지, 또 AI 시스템은 어떤 종목을 잡았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5가지 종목 눈여겨보려고 합니다. 그중에 첫 번째 종목,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전문가의 눈과 AI 시스템이 포착하는 이 능력이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10시 21분에 포착을 해줬고요. 앞터머 사이언스도 9시 59분경에 AI 시스템이 포착을 해냈습니다. 한빛레이저는 9시 52분경에 잡아냈고요. 원준 그리고 LK 삼양까지 오늘 장에서 급등 시세가 연출되는 종목들을 AI 시스템이 정확한 시점에 포착을 해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 내가 그날 장에서 나도 같이 한번 가져가고 싶다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저희가 방송 중에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2주 무료 체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무료 체험권 받으셔서 AI 시스템의 도움으로 그때그때 장중에 급등하는 종목들을 받아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방송 중 이벤트니까요. 방송 끝나는 50분 전까지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시 주식원에서는 급등주 AI 포착 종목을 통해서 오늘 장에서 상승 탄력 제대로 보여주는 종목들 하나씩 만나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처음부터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오늘 이 종목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시세 분출이 크게 나타나는 종목이죠. 펩트론 오늘 장에서도 AI 시스템이 10시 21분경에 짚어줬습니다. 자, 위고비가 대란 조짐을 보이니까 관련주들이 정말 무섭게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장에서 현재도 19% 넘는 상승률 이뤄내고 있고요. 장중에는 22%를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자, 멘토님, 이 종목 시세 분출이 워낙 크다 보니까 신규 진입으로는 진짜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어요.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지금 상당히 고점이죠. 고점인데 이게 오늘만 지금 이렇게 오른 거거든요. 사실 이 종목이 지금 이렇게 오를 수밖에 없어요. 일단 종목이 가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시장의 이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차트 자리고요. 마지막에 수급입니다. 요 3박자가 맞은 건데 일단 처음에 아까 얘기 드렸죠. 지금 일리아릴리랑 펩트론이랑 손을 잡고 이 장기 주사 이제 지속형 이런 비만 치료제가 나온다. 곧 나온다. 한 달에 한 번만 맞아도 되는 요게 지금 아직 출시 날짜가 확정이 되진 않았습니다. 미정이에요. 이 말은 즉슨 뭐예요? 그때까지 그럼 기대감이 계속 반영될 수 있겠구나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거를 기술적 분석을 하더라도 딱 전고점이 지금 넘은 시기예요. 여기. 딱 그 전에 지금 여기서 저항을 한번 받았었는데 여기를 이제 돌파를 하고 가니까 이제 이렇게 급등이 나온 거거든요. 요거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자리에 이슈도 받쳐주죠. 거기다가 수급은 어때요? 지금 기관이 좀 많이 이제 매집을 하고 있고요. 뭐 외국인은 조금 시들하긴 하지만 수급도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급등이 나왔는데 오늘 장 마감을 하고 수급을 보면 또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장을 마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매수가 순매수세가 누적 순매수세가 또 늘어나고 팔지 않았다라는 건 더 갈 수 있다는 거겠죠. 만약에 나 이거 신규 매수를 하고 싶은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비중 조금만 해서 비중 조절 정찰병 수준만 해서 진입을 하시는 걸 조금 그런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고점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 당연히 출하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가능성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기회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조금만 보내놓는 거죠. 정찰병 정도로. 자, 이 종목이 언제 지금 포착이 됐냐. 지금 10시 21분인데 분봉을 볼게요. 분봉을 보면은 오늘 그냥 시작부터 굉장히 아주 강세를 보였어요. 거기다가 지금 이제 얘가 포착을 하고 나서 지금 얼마나 올랐냐? 14%가 올랐습니다. 만약에 이 종목이 지금 이 프로그램을 쓰고 계셨던 분이 이거 잡았네? 하고 진입을 하셨다면 지금 14% 수익 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진입 못했던 분들도 오늘 진입했다면 14% 이상의 수익을 보고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나는 못해, 나는 안 가졌어, 나 배 아파 하시는 분들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거 이제 관심 종목으로 놔두시고, 왜냐면 얘는 이제 쉽게 사그라들 종목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달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조금만 비중 조절해서 접근하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의 기술적 분석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여기 이제 이평선의 골든 크로스입니다. 이제 막 이 노란색 선하고 초록색 선 보이시죠? 얘네가 교차를 할 때 주가의 움직임이 이제 급등락이 나올 수 있는데 얘가 이제 데드 크로스예요. 노란색 선이 아래로 이제 이렇게 아래로 향하게 된다면 데드 크로스, 즉 주가의 하락을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노란색 선이 위로 올라가는 크로스, 골든 크로스가 출현할 때는 주가의 급등이 이렇게 많이 출현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골든 크로스가 이제 막 나왔어요. 그 말은 여기서 조금 조정을 받더라도 8만 원대 부근에서 횡보를 조금 하더라도 주가는 강세 보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 요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펩트론을 놓고 본다면 위고비뿐만 아니라 다른 재료를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일라이릴리와 기술평가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위고비를 차치하고서라도 앞으로의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일 것 같습니다. 현재 굉장한 시세 분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신규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조금 조급함이 생기시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비중을 조금만 실어서 신규 진입을 하셔라라는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혼자서 대응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AI 시스템이 있는 거겠죠. AI 시스템이 오늘 장에서 포착한 그 시점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이미 14% 이상의 수익은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장 안에서 AI는 10시 21분경에 포착을 해냈습니다. 이런 시점을 나 혼자서는 잘 잡지 못한다. 다시 올라갈지 나는 잘 모르겠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2주 무료 체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체험해보시면서 장중에 급등하는 종목들 그때그때 시기 적절하게 바로 캐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장에서 캐치해낸 다른 종목들 하나씩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시죠. 한빛레이저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장에서는 9시 52분경에 AI 시스템이 포착을 해냈는데요. 2차 전지 관련주로서 LG에너지솔루션의 호재성 뉴스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터리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오름세를 보이니까 같은 흐름 이어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멘토님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2차 전지 장이 안 좋을 때 조금 더 오른다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LG에너지솔루션의 호재도 좀 작용을 했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한빛레이저가 이렇게 시장의 이슈를 좀 받은 이유는 결국에는 LG엔솔의 좀 등에 업어가는 분위기거든요. LG엔솔에 이제 장비 공급사 계약을 했다. 뭐 요런 이슈 때문에 같이 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2차 전지 장비주에서 뭐 이렇게 대장을 할 만큼의 급등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지금도 나쁜 흐름은 아니다. 좋은 흐름 조금 더 이어갈 수 있다. 정도로 이슈는 요 정도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차트 자리인데 차트 자리를 보시면 이제 막 저점으로 올라가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저점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죠. 이렇게 되면 이제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좀 전환하는 추세다라고 일단은 볼 수 있어요. 작게 이제 상승 1파가 나왔죠. 이렇게 나왔는데 두 번째도 갈 수 있을 것이냐. 요거는 이제 시장 상황과 또 이슈 뭐 이런 게 봐야 되는 시점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급인데 수급이 지금 기관은 조금 접근을 안 하고 있고요. 네, 웨이는 이제 조금 이제 진입을 해야겠긴 있지만 수급이 그닥 뭐 그렇게 뭐 매력적이지는 않네요. 자, 이제 시가총액이랑 이제 이런 걸 분석을 해볼게요. 시가총액이 지금 1,000억이 넘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이 정도면 유동비율 이제 발행 주식수 유동 비율이 56% 정도면 이 정도도 나쁘지 않아요. 자, 한빛레이저를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장기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 종목은 시총이 가볍기도 가볍고 유동 비율이 좀 주식수가 이제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길게 갖고 가는 것보단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고요. 지금 자리가 사실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AI 포착이 잡은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지금 상승이 한 번 있었고 저점이 여기서 지지를 받은 흔적이 있죠. 어디에서? 요 초록색 선이요. 여기 6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6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를 받은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올라타려고 하는 게 요 점선인데 요 점선이 또 121선 장기 이동평균선이에요. 여기 올라타게 되면은 진짜 추세 전환이 확실시 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 생기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차트 자리 굉장히 좋아요. 지금 수급이 없다일 뿐이지 결국에 수급이 없다는 거는 들어올 가능성이 얼마든지 많다고 치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나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장중에 한 12% 정도의 상승이 나온 한빛레이저 살펴봤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으로부터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영향을 받은 모습으로 보이지만요. 이 종목 자체에 행사하는 이 영향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차트상으로 놓고 봤을 때 저점을 높여가는 모습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상승 추세로 전환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리가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죠.
단기적인 접근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렇게 차트상으로 정확하게 가격적인 전략을 제시를 해주십니다. 우리 민프로 멘토님의 앞으로의 향후 전략까지 다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를 스캔하셔야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앞으로 민프로 멘토님의 향후 전략들 그리고 시장 상황까지 다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QR코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종목도 같이 엮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준 한번 살펴보시죠. 9시 18분경에 AI 시스템이 포착을 해냈습니다. 열처리 솔루션 업체이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 그리고 MLCC 관련주로 묶이기도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한빛레이저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종목도 오늘 장에서 7% 정도의 상승이 나오기는 했었는데 멘토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오늘 장세만 조금 받쳐줬다면 네. 아까 그 한빛레이저랑 원준이랑 같이 좀 강세를 오. 유지를 했었을 거예요. 네. 근데 그러니까 갈 수는 있는데 지금 수급이 밑받쳐주지 않으니까 이게 쭉 미끄러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이 지금 뭐 이제 뭐 재미없나요? 아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빛레이저 자리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 섹터가 지금부터는 조금 이제 훈풍을 좀 볼 수 있다라는 전망이 많기 때문에 원준이든 한빛레이저든 나쁘지 않습니다. 아까 이제 한빛레이저가 우리가 분석을 했을 때 좀 장기적으로 보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라고 판단을 했죠. 이제 한번 원준 한번 살펴볼게요. 이슈는 아까 한빛레이저랑 비슷하니까 패스하도록 하고요. 수급을 볼게요. 수급이 지금 외인하고 기관하고 수급이 아직은 없습니다. 차트 자리는 좋아요. 한빛레이저랑 좀 비슷하네요. 저점이 올라가고 있죠. 이제 하락 추세에서 추세 전환을 하는 중인데 한빛레이저보다는 조금 더 힘이 좋아요. 지금 그 정도로 급등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급등이 올라온다고 해서 쭉 급등이 나오나요? 급등 후에는 조정이 항상 뒤따르기 마련이거든요. 특히 급등 후에는 급락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거 꼭 주의하셔야 되고, 지금 이거는 그러면은 급등 후에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조정이 온 건가요? 자, 계단식 상승이라고 하죠. 자, 요렇게 갑니다. 원래 주가가 요렇게 산 모양으로 가잖아요. 한번 상승 후에 이제 하락을 하면서 조정이 왔고 요렇게 가는 게 교과서적인데, 힘이 굉장히 강하게 되면 급등을 하고 옆으로 누워버려요. 횡보를 하는 거죠. 요때 들어가는 게 사실 가장 좋습니다. 요때 들어가는 거는 이게 요렇게 반등을 할지 아니면 아래로 계속 빠질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옆으로 횡보를 한다? 이거 계단식 상승 아니야? 라고 의심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시점에서 지금 원주는 차트 자리 좋습니다. 이 기업을 조금 분석을 해볼게요. 시총 2천억이 넘네요. 그러면 한빛레이저보다는 시총이 높고, 그다음에 주식수 유동 비율 58%, 한빛레이저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발행 주식 유동 비율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니라 그만큼 유동성 공급은 활발할 수 있으나 시총마저 작다면 조금 이제 이 조작할 수 있는 세력에 의해서 조금 흔들릴 수 있다. 어떤 악재나 호재 없이 급등락이 좀 출현될 수 있다. 요 정도는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한빛레이저에 이어서 이 원준까지 조금은 아쉬운 종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장의 힘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됐다면 지속하는 힘이 좀 더 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역시나 단기적으로 접근하기에 괜찮은 종목이라고도 언급해 주셨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횡보세를 보인다면 그 다음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횡보가 나타나는 게 확인이 된다면 계단식 상승을 기대해 봐도 좋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이런 추가적인 전략 여러분이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장에서 급등하는 종목들 AI 시스템이 정확하게 포착을 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가 단기 트레이딩으로, 데이 트레이딩으로 한번 접근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적합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2주 동안 무료 체험하실 수 있는 무료 체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립니다. 그런데 방송 중에만
동안 진행되는 이벤트입니다. 방송 끝나기 전까지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셔야 저희가 접수를 할 수 있거든요. 샵 3989번으로 50분 전까지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급등하는 종목들 중에 LK삼양 다음으로 만나보시죠. 9시 15분경에 오늘 장에서는 가장 빠르게 포착을 해낸 종목이었습니다. 카메라용 렌즈 생산 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왜 슈팅이 나올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스페이스X가 발사하는 위성에 이 LK삼양이 개발 중인 차세대 별 추적기를 탑재를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런 개별 이슈로 오늘 장에서 급등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요. 자, 오늘 장에서도 17% 넘게 또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조금 지속하는 힘이 부족하다는 건 역시 시장 탓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게 지금 이만큼 충분히 갈 수 있는데 이게 유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수세는 물렸어요. 수급은 들어왔는데 이거 시장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우수수수수 이제 이렇게 흘러내렸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굉장히 이 주가에 근저가 되는 뭔가 이동평균선이나 지표가 다 떨어졌다? 그 정도까지 아닙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일단 LK삼양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렌즈 회사 만드는 회사거든요. 이 회사가 지금 왜 가지? 애플이랑 관련 있나? 아닙니다. 자, 스페이스X에 이제 별 추적기를 탑재했다는 이슈가 있는데, 자, 시장 이슈 있죠. 근데 과연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제가 세 가지 항상 말씀드리죠. 이슈, 차트 자리, 수급. 이슈를 지금 체크를 하는데 아니 스페이스X의 별 추적기가 과연 연속성 있는 이슈인가? 이게 호재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먼저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과연 그럴까? 자, 그거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장 상황이 안 좋을 때 사실 테마주들이 굉장히 날뛰죠. 그중에 한 테마거든요. 스페이스X가 지금 이제 흥행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것도 연속성이 있느냐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이슈 체크 끝났고 차트 자리 좋죠. 아주 좋습니다. 이제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급등이 나왔어요. 급등이 나왔고 차트 자리 좋고 자, 수급 볼게요. 수급에 외인이 조금 들어와 있네요. 외인이 여기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이 종목의 시총이 제가 알기로 1,000억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총을 봅시다. 시총이 1,500억 정도 되네요. 1,500억이 조금 안 되는데 어찌 됐든 시총이 작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또 접근하셔야 잘해요. 이슈도 단기적인 이슈예요. 그런데 이 종목이 항상 중요한 게 아니에요. 타이밍이 중요하죠. 이 AI가 포착을 언제 했나 봤더니 지금 9시 15분에 했네요. 9시 15분에서 제 5분봉으로 보자면 지금 개장하고 나서 굉장히 이제 올라갈 때 포착을 했어요. 그래서 요만큼을 다 잡아먹은 거죠, 지금. 진입한 후에 지금 최고 등락이 이제 11% 넘게 지금 등락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요때 못 팔았을 수도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요때 잡아서 아까 수익 중이었을 때 팔 걸 지금 팔까요? 아니요. 들고 계셔도 됩니다. 들고 계셔도 돼요. 물론 언제까지요? 라고 하면은 제가 말씀을 드리진 못하겠지만 요 지금 단기 이평선 보이세요? 이거 좀 확대를 해드릴게요. 요 분홍색 선이 요게 5일 이평선입니다. 단기 이평선이에요. 제가 단기적으로 접근하라고 말씀드렸죠. 단기로 접근했을 때는 단기 이평선을 보셔야 되고 긴 호흡을 갖고 계실 때는 장기 이평선을 보셔야 됩니다. 요 지금 5일 이평선 부근인 한 2,900원이 만약에 무너지게 된다 이러면은 미련 없이 교환하셔도 되는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LK삼양 만나봤습니다. 힘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추세 자체는 상승 흐름이라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슈가 나왔을 때 꼭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이슈가 연속성이 있는지를 여러분이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스페이스X와 관련해서 이슈가 나왔는데 연속성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살짝 갸웃거리게 만들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만 대하시는 게 좋은 종목이다라고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장 안에서는 그래도 급등세가 연출이 됐었고요. 급등하기 전에 우리 AI 시스템은 정확하게 포착을 해냈습니다. 여러분이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으신다면 그때그때 오늘장 안에서도 급등하는 종목으로 수익을 챙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장 안에서 AI 시스템 이렇게 열일하면서 많은 종목 잡아냈습니다. 이 중에 내가 시기적절하게 하나만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수익을 확실하게 챙길 수 있겠죠. 여러분이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방송 중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2주 동안 무료 체험하실 수 있는 무료 체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만 메시지 받고 있으니까요. 서둘러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꼼꼼하신 민푸른 멘토님의 향후 전략까지 내가 다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팍스 통신망의 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이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민푸른 멘토님의 향후 전략들 그리고 시장 상황 체크하는 것까지 다 받아 가실 수 있습니다. 하단의 QR코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새로운 종목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안에서도 그래도 올라가는 종목은 있기 마련이니까 우리 AI 시스템이 또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종목 만나볼 수 있을까요? 자, 지금 이 프로그램 안 쓰시는 분들도 진입할 수 있는 종목을 잡았어요. 네. 우리가 아까 방금 얘기하고 있을 때 이렇게 알람이 딱 딸랑딸랑 떴잖아요. 네. 그 알람을 뜬 종목이 지금 시너지 이노베이션입니다. 이 종목이 지금 우리가 방금 제가 아까 막 열심히 열띤 토론을 하고 있는 이 와중 11시 37분에 잡았어요. 이 종목이 결국에 또 바이오죠. 바이오인데 지금 이 종목은 또 다른 비만 치료제랑 이제 퇴행성 뇌질환에 관련된 이제 치료제를 좀 개발 중입니다. 1상이 지금 마무리됐고요. 2상이 이제 들어가기 전에 기대감이 좀 형성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종목이 뭐 그렇게 막 급등락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아주 완만하게 지금 상승 추세로 가고 있죠. 저점 높아져 가면서 이게 차라리 나아요. 굉장히 업다운이 심해서 왔다 갔다 하는 종목보다는 천천하게 완만한 상승 추세를 그리는 게 안전합니다. 어쨌든 지금 차트 자리 좋고요. 이슈도 나쁘지 않아요. 이상 가기 전까지 기대감으로 계속 갈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렇게 돼 있고. 자, 마지막으로 수급. 외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외국인 수급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뭐 기간이 안 들어오더라도 외국인 수급을 보고 같이 좀 이렇게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점이니까 같이 진입을 할 수도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차트 자리 볼게요. 차트 자리 정말 괜찮아요. 이게 지금 37분에 잡았지만 지금 방금 잡은 거잖아요. 방금 잡아서 이게 뭐 지금 이렇게 좀 약세를 보여도 꼬리를 달고 있긴 하지만 지금 빠졌나요? 절대 안 빠졌어요. 쭉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진입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종목을 그러면 단기적으로 봐야 되는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지 볼게요. 제약바이오가 뭔가 발표를 앞두고 있을 때는요, 쭉 들고 계셔도 돼요. 그 발표를 할 때 이제 세론 현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재료 이제 소멸성, 아까 호멸이 생각이 나네요. 자, 재료 소멸성의 어떤 이런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뭔가 발표하기 전까지는 지속해서 들고 있어도 괜찮다. 자, 시총 볼게요. 우리 시총 꼭 봐야 돼요. 시총이 2,500억. 나쁘지 않습니다. 이 정도라면 한 달 정도로 들고 계셔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뭐 6개월 이상, 1년 이상까지는 아닙니다. 스윙까지도 살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새로운 종목으로 시너지 이노베이션 살펴봤습니다. 바이오 관련주인데요. 퇴행성 뇌질환에 대한 임상 이상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완만한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안전하다고도 볼 수 있는 종목이겠습니다. 여기에 또 외인의 수급까지 뒷받침이 되고 있죠. 지금 진입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자리에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리고 무언가의 발표를 기다리는 중이라면 계속해서 들고 가는 전략도 유효할 것이라는 의견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에서 급등하는 종목들 AI 시스템이 그때그때에 맞춰서 정확하게 잡아주고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무료 체험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끝나기 전까지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멘토님 그럼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오후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도 한마디로 조금 짚어주실까요? 수급이 바뀌지 않는 한은 조금 지켜보시는 게 낫지 않나. 왜냐면 이번 주는 특별한 이벤트가 없어요. 지금 다음 주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주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 있습니다. 그때 위해서 지금 미리 힘 빼시지 마시고요. 오늘 ASML 이 사태는 해프닝이에요. 해프닝. 이것 때문에 반도체가 다 무너진다. 아닙니다. 이미 반도체는 지금 힘을 잃고 있기 때문에 잠깐의 급락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ASML로부터 나온 이 악재는 잠깐의 해프닝 정도로만 생각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큰 이벤트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보수적인 움직임으로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수요일 주식오는 민푸른 멘토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장까지 대응 잘 해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